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균을 가지고 한 실험을 다시 가시고기로 가져다 생각해 보면 네. 어쩌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시고기는 바다와 민물을 들락날락해야 되는 이 환경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는 TG가 늘어나는 애들이 선택이 될 수 있다. TG가 거기에 많은 게 우연이 우연이 아니라 아니라? 담수와 해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조건에서 생존해온 그 전체 종 혹은 가시고기 전체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다. 그 역사가 지금 현재 가시고기들이 민물에 가더라도 가시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진화 잠재성을 부여했다. 그렇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네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엠비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분께서 박사나 포닥 과정에 쓰셨던 논문일 거예요. 1998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라고 하는 세균을 가지고 짧은 논문이 나온 건데 뭐냐면 이 박테리아를 그냥 키우면요. 저절로 얘네들이 다양한 균주로 진화를 해요. 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균주가 SM이라고 하는 게 스무드 몰프인데 쟤를 키우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보통 우리가 미생물 키울 때 많이 흔들어 주는데 안 흔들어 주면 저렇게 뽀얗게 잘 커요. 근데 쟤를 키우면 중간에 있는 윙클리 스프레더 뭔가 주름져 있고 펴져 있는 모양 있잖아요. 네. 쟤네가 만들어져요. 어. 근데 쟤네들은 위에 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를 키우면 걔는 오히려 밑에 약간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공간적으로 얘네들이 분리되면서 가까이 공간을 최적화되는 그런 다양성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박테리아로부터 저절로. SM을 키우면 WS가 나오고요. 네. 또 WS만 키우면 SM도 나와요. 하나의 생태계를 나눠 먹고 WS가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산소가 많은데. 그리고 제가 붕 떠 있잖아요. 네. 셀룰로스를 만들어서 붕 떠요. 매트를 만들어요. 네. 뭔가 지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가? 그 약간 뜰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매트가 너무 빽빽해지면 가라앉아요. 이렇게 뭔가 미생물을 넣어서 키우면 다양성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재미난 현상을 신기하네. 1998년에 본 거예요. 이제 27년 뒤 이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험 진화를 하는데요. 앞에서는 많은 세대를 가는 조금 더 장기 실험 진화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실험 진화랑 좀 달라요. 일반적인 실험 진화는 특정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잘 적응하게 하는데요.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진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가시고기 얘기를 하면 배가시가 없어지는 것만 봤잖아요. 네. 바다에서 민물로 가면 없어지는 것만 봤잖아요. 얘를 예를 들면 다시 바다에 보내서 가시가 나오게 하고 다시 민물로 보내서 없어지게 하고 제일 처음에 노란색은 위에 잘 뜨는 애, 산소가 많은 위에 잘 뜨는 애로 시작해요. 네. 그러면 쟤를 딱 키우면 위에서 이제 매트가 형성이 되는데 네네. 저기서 그 SM 아까 스무드 모터 걔가 만들어져요. 왜냐면 저기 매트에 끼어 있으면 자기는 매트를 안 만들어도 되고 매트 만드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산소 뭐 이런 거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란색이 진화를 해요. 네. 저절로. 자, 그러면 파란색을 골라서 다음 세대에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산소 농도가 밑에는 낮고 위에는 높죠? 네. 그럼 파란색만 키우면 저절로 노란색이 진화를 자라요. 해요. 무조건 키우면 파란색, 노란색은 항상 다 쌍으로, 진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색을 고르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노란색을 키우면 거기서 파란색이 자라겠죠. 네. 그럼 매 세대마다 뭐가 유리한지를 바꾸는 거예요. 재밌다. 자연 선택을 일관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변동해서 주는 거죠. 가시고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얘가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골라서 노란색을 키워졌을 때 그 다음에 잘 자라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못 자라요. 적응을 잘 못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제 멸통하는 거예요. 종은 아니니까 리니지 자체가 멸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튜브에서 잘 사는 애가 있으면 옮겨서 퍼뜨려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8개의 혈통을 유지해요. 네. 그 전체를 이게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이 8개의 튜브 집단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실험을 반복을 한 겁니다. 해골이 나오면 저기 쟤는 죽었다.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파란색을 잘 못 바꿨다. 네, 파란색의 능력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럼 걔는 멸통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스킴으로 4개의 메타 집단을 진화시켰어요. 와. 똑같은 거를 4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8개짜리를 네 세트. 4세트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잘 뜨는 애, 매트를 잘 만드는 데서 시작해서 얘를 8개의 튜브로 불려요. 네. 그러면서 계속 얘를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서로 계속 다른 표현형을 계속 골라요. 네. 그러다가 한쪽이 그 전환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멸통해버리면 옆에 있는 애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은 애를 보면 처음에 A에서 보면 제일 위에서 온 애예요. 네. 제가 저 처음에
8개의 조상 중에서 1번 조상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8개의 혈통을 다시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만들어요. 거예요. 음. 그리고 B도 엄청 오래 갔죠. C도 뭐 가다가 말았고 D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아예 모든 그 혈통이 다 멸망해버려서 끝났어요, 실험이. 네. 와. 근데 나머지는 이제 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네. 근데 B 같은 경우는 엄청 길게 갔어요. 네. 그래서 얘를 720일 동안 실험했습니다. 오. 2년 정도 실험을 했고, 근데 A랑 C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보통 이렇게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그런 적응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DNA 복제나 DNA를 고치는 효소 같은 게 망가져서 갑자기 돌연변이율이 300배로 막 이렇게 증가해요. 대부분은 망하겠지만 그 중에서 우연히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변이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하이퍼 뮤테이터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초돌연변이성. 네. 그런 것들이 잘 진화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급격한 환경에 변화를 주면 특히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이런 돌연변이율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이 확인이 돼요. DNA 복제 효소나 수선화 효소 같은 게 망가져서. 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하이퍼 뮤테이티빌리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율이 일정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거에 너무 잘 적응하는 거죠. D는 하다 보면 이제 전체 8개가 다 멸통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B는 그런 순간이 없이 너무너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앞에 보면 특정한 혈통이 전체를 이렇게 다 구조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면 계속 잘 바뀌어요, 안정적으로. 뭐지? 그리고 보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패턴들이 전체 마지막에 살아남는 패턴들이 특정한 조상으로부터 온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저기 화살표로 보이는 데가 딱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 네. 이 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B 실험 집단을 자세하게 분석했어요. 왜냐하면 초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유지되니까 뭔가 특이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본 거예요. 얘가 뭐가 일어났을까를 보기 위해서 다 시퀀싱을 했습니다. 오. 세균들은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얼릴 수 있거든요. 네. 다시 녹여보면 돼요. 돌연변이가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많은 돌연변이를 찾았어요. 근데 그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이 매트가 결국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셀룰로스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많이 관찰이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돌연변이가 노란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하는 요 전환의 중요한 유전자를 찾았어요. PFLU 0185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셀룰로스 합성을 조절하는 어떤 신호 체계를 관련된 유전자예요. 거기에서도 저기 지금 딱 A 옆에 보면 유전자 PFLU 0185라고 하는 저 유전자 이름 위에 GGTG, CCC, GGTG 네. 라고 하는 조서열이 특히 변이가 많이 일어나 있어요. 근데 냄새가 나지 않나요? 7개의 염기로 된 반복 서열로 적응 능력이 진화한 것 같은 흔적을 찾은 거예요. 자, 뭘 본 거냐면 일단은 제일 위에 A번은 뭐냐면 파란색, 노란색 번갈아 가면서 했으니까 멸종률을 잰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실험을 시작했을 때랑 뒤에 실험을 마무리했을 때랑 멸종률이 딱 봤을 때도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 초기에가 더 많이 죽었네요. 초기에는 멸종해버리는 튜브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멸종한 튜브들이 적게 나와요. 그 전환에 적응했다고 봐야 되나요? 전환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GGTG, CCC, GGTG가 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것과 전환이 일어난 것의 빈도수를 보세요. 앞에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뒤에 가보면 이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저기에 변이가 일어나요. PFLU 0185에 아까 저기 보였던 7염기 반복 서열의 변이를 통한 적응 기적이 점점 우세해지고 그것과 함께 멸통률이 줄어들어요. 변이가 융통성 있게 잘 일어나야지만 잘 살아남는 거네요. 네. 와, 이거를 이렇게 실험한다고?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연결되는 게 변이 자체가 뭐 랜덤하게 생겨서 우연으로 표집이 되는 게 아니라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지금 중요하다는 그렇죠.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A에서 B로 가는 거에 적응하거나 B에서 A로 가는 거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A, B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뭔가 이 반복 서열이랑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A에서 B로 갈 때에 도움이 되는 변이들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걔네들의 대부분은 B에서 A로 갈 때 도움이 안 돼요. B에서 A로 가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럼 또 이걸 얻어야 돼요. 네. 근데 못 얻어? 그러면 걔는 멸통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뭔가를 얻고 B에서 A로 갈 때 또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얻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네. 정반대의 표현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멸통률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거를 잘하는 뭔가가 진화했다는 거죠. 네. 변화에 대한 진화 잠재성이 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의 정체가 뭐냐? 여기서 반복 서열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면 반복 서열은 미끄러지기 쉬워요. 뭐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얘네들이 GATA, GAT 이렇게 반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저건 조금 약간 헷갈리게 써 있는데 얘네들 같은 서열에 있으니까 원래 DNA는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잖아요. 네. 끈끈이가 시퀀스가 상보적에서 결합하잖아요. 네. 근데 상보적인 서열이 계속 나와 있죠. 요렇게도 상보적인데 요렇게도 상보적인 거예요. 오. 그래서 반복 서열에서는 딱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껴서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한 칸만 네. 건너뛰어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네. TG가 있는데 나는 A야. 그럼 와서 T를 붙이려고 여기 T를 붙어야 되는데 네. 삐끗 해서 여기 T에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퍼 할 때 가끔씩 지퍼가 이상하게 딱 안 맞아도 지퍼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옆에 지퍼가 남잖아요. 벌어질 네. 수 있죠. 응.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다 만나는 부분 짧아지죠. 네. 그런 것처럼 왜냐면 반복되는 구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반복 서열이 있으면 미끄러지는 현상, 잘못 갔다가 붙는 현상 때문에 반복 서열이 그러면 복제가 됐을 때 왼쪽에 보면 이게 반복되는 서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열이 잘못 떨어졌어요. 두 번째 떨어졌어요. 네. 붙을 때 정확하게 다시 붙는 게 아니라 하나를 건너뛰고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반대쪽에 건너뛰고 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복제의 결과로 저 반복 서열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반복 서열 부분은 길이가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어요. 이 계속해서 선택압을 왔다 갔다 바꾸는 걸 하게 됐을 때 왜 이 부분이 많이 변이가 생겼냐. 자, 노란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노란색에 봤더니 원래 제일 처음에 밑에 왼쪽을 보시면 GG, TG, CCC, GG, TG로 시작했어요. 아까 SM 균주에서는 저렇게 시퀀스가 돼 있고 그러면 정상적인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미끌해가지고 한 카피를 더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이 노란색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방식으로 노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7개의 서열이 추가됐죠. 네. 위에서 비교했을 때 GG, TG, CCC가 하나가 더 들어갔죠. 미끌하면서. 그렇게 되면 원래 이 유전자 DNA 서열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는 3개씩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죠. 염기 서열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기 때문에 3개의 짝이 만들어졌는데 7개가 끼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333 삼진법이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면 뒤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상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쟤는 유전자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유전자 기능을 잘못하면 셀룰로즈가 막 만들어져서 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셀룰로스를 많이 만들어서 노란색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전자들은 유전자 돌연변이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가 선택될 수 있는 거죠. 네. 저거는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갈 때 가지고 있는 옵션 중 하나예요. 근데 수많은 옵션 중에서 제가 굉장히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미끌할 수 있죠. 미끌했을 때 위로 돌아가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쉽게. 혹은 밑으로 가서 2번 더 반복이 되면 이미 정상에서 한 번 반복이 됐죠. 그러면 7개죠. 네. 2번 더 반복되면 21개가 되죠. 21개는 몇의 배수일까요? 3의 배수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와. 근데 7개가 들어갔으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긴 하죠. 네. 근데 이상한 거 4개만 만들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반복 서열을 가지는 거에 장점이 있네요. 반복 서열을 통해서 노란색이 됐을 때는 네. 파란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화 잠재성이 더 커져요. 와. 근데 그거는 언제만 선택이 되냐? 파란색으로 돌아가는 반대 선택값이 주어져야 선택이 되죠. 네. 2번 경로로 가게 되면 네. 반복 서열 더 늘어나죠. 네. 그럼 쟤는 또 노란색으로 가기가 더 쉬워져요. 오. 왜 반복 서열이 많을수록 미끄러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주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이걸 프레임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7개가 들어가면 프레임이 바뀌잖아요. 네. 원래 333으로 프레임이 딱 짜져 있는데 이 프레임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복 서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그 프레임이 이걸 우리가 정상적인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프레임을 인 프레임이라고 해요. 333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를. 그게 살짝 밀려서 343 돼버리면 뒤에 다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나간 거죠. 시프트. 네. 인 프레임에서 프레임 시프트가 된 거죠. 이게 반복 서열이 있으면 인 프레임 됐다가 다시 시프트 돼서 뮤테이션이 돼서 이제 기능이 망가졌다가 인 프레임 됐다 하는 게 왔다 갔다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돌연변이들,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변이와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수많은 변이들인데 걔네들은 다시 옛날 그 전 버전으로 돌아갈 때 많이 멸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쟤는 하나의 유전자에는 이 반복 서열의 미끄러짐을 통해서 얘도 됐다가 쟤도 됐다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훨씬 큰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각각의 돌연변이마다 다른 표현형, 다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진화 잠재성의 차이가 다른 거죠. 이거는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공 선택이죠. 인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반복 서열 변이의 특징이 뭐냐? 다른 변이들은
한 방향의 변화에는 이만큼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양방향 모든 변화에 대한 진화 잠재성은 이 반복 서열 변이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네. 뒤로 갈 때도 아까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복 서열이 일어나면은 네. 뒤로 미끄러져도 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정상 위에 정상 있잖아요. GG, TG, CCC 사이에 맨 위에요. 맨 위에 저기 사이에다 아무거나 하나 넣어요. A나 T나 하나 넣어요. 그래도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쵸. 밀리니까. 밀리니까. 네. 333이 깨지잖아요. 두 개 넣어도 AT 넣어도 깨져요. 3, 2, 3 돼버리면 다 깨져요. 뒤에 게 다 엉망진창이 돼요. PD님 화살표로 한번 따라가 봐 주실래요? 저 정상이라고 있는 맨 위에 네모, 네. 그 대문자 R 위에 CG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CGA라는 서열이 R이라는 아미노산을 지금 지정하고 있고, 네. GGT가 G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GCC가 A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CGG가 R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대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 가운데 지금 GCC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저 C와 C 사이에 연기를 하나든 두 개든 집어넣으면 그만큼 칸이 뒤로 밀리니까 그럼 뒤에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달라질 거고 네.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만약에 세 개를 통째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그 세 개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미노산이 A와 R 사이에 새롭게 생겨날 뿐 그 하나 이후는 기존과 완전히 똑같은 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네. 근데 저기서 만약에 정상에다가 GG, TG, CCC 있잖아요. 네. 그럼 GG, TG 뒤에다가 A를 넣어요. 거기다 만약에 A를 넣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유전 염기 서열 뒤로 다 밀리죠. 네. 하나씩. 네. 그러면 뒤에 있는 아미노산 코드가 다 바뀌어요. 네. 거의 안 바뀌는 것도 가끔씩 있지만 운 좋게. 그러면 단백질이 엉망진창이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밑으로 노란색이 돼서 매트 잘 뜨는 애가 되겠죠? 근데 걔가 다시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똑같은 자리에 반대로 돌리는 뮤테이션이 돌연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이가 일어나면 파란색이 노란색이 되는 도움이 되지만 노란색에서 파란색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변이가 또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필연을 어떻게 검증하냐라고 했을 때 땡겨보면 안다. 반복이 되면 필연적이고 반복이 안 되면 우연적인 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험, 진화 잠재성의 실험 진화라는 실험이 보여준 건 뭐냐면 반복이 필연을 만든다. 반복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7개의 서열이 한 번 카피가 됐잖아요. 네. 반복 서열이 미끄러지면서 늘어났잖아요. 그거 자체는 우연인 거죠. 우리가 지금 실험해주는 반복,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이 가해지면 이거 자체가 진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환경에 잘 진화할 수 있는 애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랜 반복이,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보시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왔다 갔다를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멸통을 잘했단 말이에요. 환경 변화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반복했더니 환경 변화에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진화 잠재성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사위로 표현을 했는데 왼쪽에 네. 조상 부분 저기 주사위를 보면 저 주사위를 던지면 노랑 아니면 파랑이 두 면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걸 던졌을 때 회색면이 나오면 다 멸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이제 다 진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쪽 주사위는 어느 면이든 노랑 아니면 파랑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저건 어느 쪽으로 던져도 멸통되진 않고 어떤 쪽으로든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가 일어난 거죠.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이해되네. 업그레이드 돼서 나는 득템을 한 거지. 어. 1단계 주사위에서 나는 이제 고위 단계의 주사위로 네. 높은 수준의 주사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진화 잠재성이 진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환경이 됐을 때 A라고 하는 환경에 유리한 변이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란색이 있다가 파란색으로 갔을 때 파란색에 적합한 변이가 나올 확률이 낮아요. 네. 반대로 파란색에 있다가 노란색으로 갔을 때도 노란색에 적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변이가 나올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노란색, 파란색을 반복하다 보면 그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반복 서열 자체가 반복 서열은 우연히 생기긴 하죠. 근데 걔가 한번 생기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걔가 필연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진화 잠재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균을 가지고 한 실험을 다시 가시고기로 가져다 생각해 보면 네. 어쩌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시고기는 바다와 민물을 들락날락해야 되는 이 환경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는 TG가 늘어나는 애들이 선택이 될 수 있다. TG가 거기에 많은 게 우연이 우연이 아니라 아니라? 담수와 해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조건에서 생존해온 그 전체 종 혹은 가시고기 전체 역사가 거기 담겨 있을 수 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현대 진화 생물학의 뷰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진짜 시퀀스 수준에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입증한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이 제가 느꼈던 아름다움을 따라와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요. 설계를 엄청나게 치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디어는 뭐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걸 어쨌든 실험적으로 구현한 게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와. 마지막 슬라이드는 다시 복습입니다. 적자 출현의 그 후학들이 풀어야 되는데 그 후학들이 푼 이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서가 돌연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오려면 변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변이의 정체는 유전자가 바뀔 것이다. 네.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유전학자들에게 돌연변이는 사실 랜덤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박혀 있어요. 네. 돌연변이가 랜덤하지 않다면? 돌연변이하면 돌연히 막 생긴 변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필연변이는 뭔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변인데 걔가 그냥 그런 필연을 지니게 된 것은 그 계통이 겪어온 진화사가 담겨 있다. 변이가 우연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변이들이 동등하게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변이는 유난히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필연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를 약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필연이라는 말이 사실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저희 지난번부터 이게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야 이게 이상하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유전체를 레시피북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생물 진화 역사에서 이 진화가 자연이 한 땀 한 땀 쓴 거예요. 네. 근데 그 쓰면서 그 모든 글자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글자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생물이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건데 모든 부분이 잘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어떤 부분은 레시피도 그렇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바꿔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의 역사, 어떤 부분은 잘 바뀌고 어떤 부분은 잘 바뀌지 않는지도 다 엄청난 역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가시고기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편 예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많이 어려워들 하실 것 같아서 다음 편은 조금 더 말랑말랑한 걸로 가져와 봤고 이제 가시고기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과 관련된 거를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가시고기가 어떻게 가시를 잃어버렸을까. 와, 자, 그 다음은 원숭이가 어떻게 꼬리를 잃어버렸을까. 자꾸 와. 그걸 잃어버리네요. 네. 미쳤다. 이거 완전 재밌겠는데요. 그죠? 자,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영장류의 일부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침팬치, 보노보, 뭐 오랑우탄, 뭐 긴팔 원숭이. 사실 긴팔 원숭이 원숭이가 아니라 유인원인데 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원숭이와 유인원은 차이가 뭐예요? 꼬리입니다. 그래서 딱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꼬리가 없으면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꼬리가 없는 애들끼리 가깝습니다. 한 가지 그 프리뷰로 얘기하자면 이 논문의 일저자가 이 연구를 한 계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머우시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꼬리뼈를 다쳤구나. 꼬리뼈를 다쳤어요. 아.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아. 그 열받는 거예요. 나는 꼬리도 없는데 꼬리뼈를 다쳐가지고. 꼬리뼈를 다쳐서 고생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치? 그래서 꼬리가 왜 없어졌는지를 내가 알아내야겠다 하고 연구해서 네이처를 썼습니다. 역시 동기부여가 확실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아, 오늘 또 즐겁게 또 가시고기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로 진화까지 확장을 해서 왜 진화가 필연인지 우연인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대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대한 교수님은 또 한 3, 4주 후에 네,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그때는 유인원, 네, 꼬리. 네.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들 그때까지 꼬리뼈 다치지 마시고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